하창봉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꾀재재하십니까? 너무 오늘 에코프로가 좋았는데. 아니 에코프로가 좋으면 막 신이 나서 와야지. 너무 뵙자마자 제일 이쁜 메이크아웃 입고 왔더니 메이크 옷입니까? 아, 가짜 옷 왜 죄송합니다. 이러십니까? 방송하려고 제일 꾸미고 왔는데 아, 저 동대문 옷만 입어가지고 메이커인 줄 몰랐네. 그리고 돈 들여서 파마했는데 너무 아, 이러시는 거 파마한 아닙니까? 겁니까? 왜 머리 안 빗고 왔지? 아니 뭐 장이 나쁘니까 이런 아니 것도 그래도 다. 에코프로 좋았잖아. 아니 뭐 우리 밭대리들은 뭐 견조합니다. 아니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 우리 가족분들 우리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날 우리 하창봉 대표가 저한테 에코프로 봐 이러면서 카톡을 날립니다. 예, 요새 좀 조용하죠. 네. 그 요새 좀 조용하긴 했는데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좀 호재 악재 한번 구분해 볼까요? 네. 오늘은 악재가 좀 많아서 요새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한 줄로 끝을 내는데 제 화면이 오늘 장의 악재입니다. 오지랖. 오늘 장은 오지랖. 좀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봐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우리 투자분들도 지금 그런데 왜 약한 거야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왼쪽은 오늘 일본 니케이 증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니케이 증시인데 오늘 조금 2% 정도 좀 약세로 좀 마감을 했죠. 맞죠? 오늘 일본 맞죠? 2.18 네, 빠졌네. 이 정도 말했죠. 근데 이제 지난주가 아니구나. 휴일이 많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좀 오후장에 밀렸었잖아요. 예, 그때는 또 어떤 내용이었냐면 약간 뭐 일본 또 엔화가 약간 또 강세로 가는 분위기, 예, 그런 장이 좀 있었고. 근데 일본은 지금 보면 거의 이제 이게 추세선인데 뭐 제가 그런 동은 아니고 차트가 자동으로 설정하는 건데 추세선은 조금 이탈한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시가 무너지는 거하고 한국 정시는 크게 보기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정시가 무너진다는 건 우리가 말할 때 7월 초순 이후로 만들어져 왔던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뭐 캐리 자금에 대한 청산 두려움, 우려, 뭐 심리적인 매도 그런 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일본 정시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 2, 3년 동안 유동성장세가 만들어낸 약간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우리는 이제 눈치를 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그런 시장을 참 많이 봤는데 중국 올라가니까 이제 또 한국 주식 빼서 중국 산다 그런 말을 좀 하긴 하는데 네. 실체는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 이거는 오늘은 거래가 된 중국이 오늘 그 본토하고 홍콩은 휴장이고요. 요거는 항생 H의 지수인데 그리고 국내 상장돼 있는 코드 번호 204480.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 CSI 300 지수에 투자하는 2배짜리 상품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9월 19일 전후에 대략 11,000원 주가가 오늘도 10% 올라가지고 뭐 지금 19,000원까지 왔으니까 뭐 대충 계산해 보면 한 열흘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ETF가 수익률이 7, 80%가 나온 거죠.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최근 뭐 옛날 과거 한 20년 내 최고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급 준비율 50bp 인하한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과거처럼 뭐 20조, 뭐 5조 위안의 돈을 풀었다니 그건 없어요. 네. 그건 없는데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는 중국이 약간 쇼커버 물량이 많이 나온다. 지금 저도 중국 종목들 하나씩 보게 되면 그 무겁던 기주, 모태주 같은 경우도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 투자가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가들이 빠지는 쪽은 일본이고 올라가는 거는 중국이니 우리나라 증시가 구신쪽을 맞지 못한다.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돼서 오지랖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외국인 투자가 좀 제한적이고 일본보다는 또 더 폐쇄적이다 보니까 중간에 낀 사각지대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주요 메이저 자금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베팅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중간적 위치가 지금 약간 상대적 약세의 첫 번째 원인이지 않나. 그럼 원인을 이렇게 알겠는데 결과는 또 다음으로 풀어봐야겠죠. 네. 근데 또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지금 중국 쪽이 저렇게 급등할 때 네. 사실은 그동안 물린 분들이라면 빠져나올 타이밍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대감은 폭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경기 부양이 얼만큼 될 것이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나 대표님도 아마 IRP 그거 하죠. 네, 개인연금. 개인연금? 네. 저도 이제 직접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국민연금 넣는 건 넣는데 얼마 안 되니까 사적연금을 넣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연말에 직장인들은 세액공제 또 연말정산할 때 그리고 저같이 이제 사업자들은 또 그것도 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지인분의 한 분이 해외 펀드를 많이 하세요. 유일하게 2개만 마이너스예요. 다 플러스인데 뭐 배당주 한 5년 10년 부었더니 2개 중에 하나가 배터리 펀드고 배터리.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한 3년 이상을 4년을 부었는데 그렇죠.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근데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마이너스고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 제가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 펀드 한번 확인해 봐라. 네. 수익이 많이 좀 올랐다. 많이 올라왔는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주변의 지인분들은 뭐라고 묻냐면 거의 이제 손실을 많이 줍혔다는 분들도 있어요. 적립식을 말하는 겁니다. 네. 손실 아직도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그래 뭐 지수만 놓고 보면 상해가 지금 3,300이니까 한 10년 정도 평균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고 한 3, 4년으로 보면 거의 다 왔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길래 일단 놔두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중국은 일단 이번 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돼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의 강풍 흐름 자체가 국내 증시한테 약간 소외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도 긍정적인 뷰는 뭐냐 하면 오늘은 이제 또 호재인데 덜 파네라고 적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이 그리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삼성전자 확정인데 1,000억 팔았거든요. 아마 네. 장 끝나고 하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580억 판 거예요. 많이 판 것도 아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가 뭐 몇 프로 빠지려고 그러면 많이 파져야 되는데 실제 많이 파는 건 아니고, 약간 국내 정시 입장에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아침에 삼성전자도 뭐 6만 원도 59,900원 이탈하고 하이닉스 종가 저가를 밀어버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 지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 동향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 사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이 오늘도 코스피에서 3,000억을 팔고 선물도 2,800개를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한 달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삼성과 하이닉스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약간 지난주에 약간 우리나라한테 지난주 이 시간에 실망을 줬던 밸류업 쪽 신한, 우리, KB 같은 밸류업 쪽은 또 사고 있습니다. 이는 밸류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배당주 매력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게 좀 있고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타이거 차이나 뭐 ETF 몇 개 체크해 둔 거는 그냥 해둔 거예요. 그냥 해둔 건데 일단 핵심은 외국인이 생각보다는 덜 팝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차이나 전기차 솔라이티브 네. 이쪽 보면은 지금 한 2, 3주 동안 한 48% 급등했어요. 네, 전기차 쪽이.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한국 쪽도 분명히 좀 흐름이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산업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만 올랐어요. 주가만. 네, 주가만 오른 거지 산업에 대해서 중국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전기차는 이미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뭐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그 샤오펑이라는 중국 전기차 회사는 상장할 때 3년 전에 60달러 갔다가 미국에서 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000만 원이 100만 원 됐다가 지금 6달러짜리가 14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률로 놓고 보면 한 더블 150% 정도 오른 건데, 이 기업들의 그 뭐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획기적인 건 아니에요. 잘 팔리긴 있는데, 왜냐하면 샤오미가 최근에 한 달에 얼마 파냐 하면 한 달에 10,000대씩 나갑니다. SU7, SU7 전기차 모델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한편을 놓고 보면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친환경차의 침투율이 40% 후반에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저는 룰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중국 지수가 움직이는 거지 중국 관련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중국 기업의 주가가 움직인 거지 중국 기업들의 주가나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힘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미리 많이 오른 것이 부담이 되지만은 고점이라고 아까 뭐 있잖아요. 요거 딱 분명히 내가 분명합니다. 요거 70% 올랐다 그러면 독사같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인버스 찾을 거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쇼크로 나오는 것 때 인버스 들어갔다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버스는 민주당 작가지. 의원들만 하는 겁니다. 네. 또 이 말 작살 하고 난다고 하려고 그랬죠. 인버스는 민주당에서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어허. 마시고 방금 발언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네. 올라가는데 인버스 잡다가 이제 큰일 나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이슈들 하여튼 이번에 그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앞으로 상법 개정이 됐든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부를 참 많이 한다고 아까 이남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좌관들이 많이 하겠죠.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신기 불편합니다. 제가. 근데 그러면은 이거 중국 이거 흐름 자체는 좀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직까지 뭐 데이터나 이런 걸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나 요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중국 주식은 우리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죠. 아. 네. 지금 그리고 7일 동안 쉬기 때문에 쉬고 난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단칼에 말씀드리냐면 중국 상해 증시는 중국 전통주가 많고 외국인 투자가의 QF문가 그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 본토 기준으로 움직여 버리는 거고 또 홍콩 증시 이런 같은 경우는 미국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나스닥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죠? 중국은 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차트를 보고 뭐 우리가 중국이 다 왔다 그러긴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해 지수가 이제 최근 2년 기준으로 한 3,000포인트 정도가 중심선이었는데 여기 중국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요거죠. 중국이 지금 보면 과거적으로 보게 되면 한 최근 한 5년 동안 3,00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3,300. 그러니까 10% 정도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쉽게 말해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3,400 전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한 3,400 넘어가면 조금 막히는 자리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예측해서 3,400 왔다고 팔 수는 없어요. 그건 왜 없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물대 분석을 하게 되면 완전 다치는 거라 제가 생각할 때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중국 증시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1차 조정 이후에 2차 조정의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가 어느 고점을 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좀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계좌 개설하는 개인들의 숫자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중국 올라간다고요? 중국의 중국 증시가 내부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흐름상 증시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으로 부동산들이 뒤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네네. 중국의 부동산이 만약 살아난다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중국이 잘 아시겠지만은 홍다 사태나 이런 것 자체가 단순하게 중국의 금리가 높아서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로 공급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그 PF 대출에 그 병폐라 그런 게 쌓여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이건 홍대 사태가 좀 지난 사건입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봉착된 것도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중국의 부동산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 때문에 많이 생긴 거기 때문에 뭐 지준율을 내린다든지 최근에 중국 정부가 밝힌 대로 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최초 계약금의 비중을 내린다든지 그런 거 자체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올해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실제적으로 지준율도 내리고 작년인가요? 기준금리라 이야기는 LPR도 내리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하반기 연간 24년도 경제 성장률이 5%가 어렵잖아요. 네. 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이제 인플레를 유발하는 거라 부동산으로까지 가서 그게 실물 경제까지 회복되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런 게 이제 교역 국가를 할 수 있는 미국과는 계속 막혀 있고 유럽의 경기 회복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말이죠. 그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서방 언론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게 네. 뭐 1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미국의 금융 사태가 6조, 7조 달러가 펑크나면서 생겨난 일이다라는 걸 이제 대비하면서 지금의 중국 상황을 좀 어둡게 보는 분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자, 일단 오늘 그렇다면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종목 하나는 제가 삼성전자를 특징주로 한번 봤고요. 섹터 하나는 2차전지 KB죠? 네, 라이즈 2차전지 4653, 340을 봤습니다. 차트가 잘못 붙였네? 내가 아니 머리
옷차림과 머리 그 파마 하시는데 신경 쓰시는 거에 한 3분의 1만 이쪽에다 좀 신경 삼성 쓰세요. 이야기만 할게요. 예, 왜냐하면 여기 라이즈스타는 차트는 잘못된 거고, 차트는 잘못된 거고, 이 삼성전자인데 되게 딥하게 분석을 한 건데요.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오늘도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었어요. 외국인도 팔았는데 지분율과 추이를 분석을 해봤더니 연초에 삼성전자 빨간 막대 그래프가 요 2, 3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할 때입니다. 그때는 막대 그래프는 매수 500만 주 이상 매수할 때인데 그때 주가는 대략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빨간선 라인이죠.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려 9조에서 10조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기간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절대 주가를 보면 7만원대 중반에서 6만원대까지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요때 산 거 지금 팔면 전부 다 손절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이 수급만 분석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상반기 때 24조 중에서 10조 이상의 삼성전자를 전량 손절했다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데는 아직은 요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인사이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네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네. 모건 스탠리의 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밤새 나왔던 맥컬리 정권의 삼성전자 6만 4,000원. 4천원 리포트. 근데 맥컬리 정권 얘네들도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아니 무슨 같이 욕이 나네. 아니 아니 방송하다 실수한 거는 양봉 선생님이면서 왜 남 보고 정신 차리래? 우리 양봉 선생님은 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애널리스트가 자존심도 없습니까? 12만 원짜리 목표가를 한 조원에 반통하래 내는 게 이게 무슨 개수작? 개수작. 이건 좀 너무했어, 그렇죠? 아니, 이거는 어떻게 몇 달 만에? 우리가 얼마나 얕잡아 보이면 12만 원짜리 목표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은근슬쩍 반도체 메모리 공급 과잉이라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맥컬리의 보고서는 그렇게 약발은 안 먹혀요.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련의 주요 사태들, 뭐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나, 그리고 어저께 또 그런 것도 하나 있었죠. 해외에서.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새로운 이제 AI 기업, 또 이름 잊어먹었네. 본인만 정신 그게 차리려니까. 아직 비상장 회사라서 좀 어려워요. 뭐 이따 치고요. 뭐 5글자 기업 하나 있는 게 10월 달에 IPO 한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주가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이제 AMD처럼 AI 가속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겠죠. 네. 그런 기업이 하나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거는 일단은 그런 걸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 자금 자체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자금을 빼는 거에 일축한다 생각을 하는 거고 메모리 글로벌에서 1위가 바로 삼성전자고 맥컬리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삼성전자의 가장 큰 단점이 전체 매출 영업이익 기준에서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아킬레스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애플도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통점이 가장 아킬레스가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쁠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분이 요즘 삼성전자에 있는 거고 오늘 장마치고 단독 기사 하나 또 나왔는데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요? 어떤 건데요? 삼성전자의 8단 HBM3가 실사가 잘 됐다. 지난달 9월 말 정도에 HBM 관련해서 8단 실사를 했는데 네. 기존 문제를 좀 해결했고 실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 단독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사지 퀄 테스트 통과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아킬레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글로벌 맥컬리나 몰매를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요게 그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는 어쨌든 간에 8단을 올해 3월부터 납품을 했고 그리고 최근 아시겠지만은 가장 최근 핫하게 12단을 최초 양산에 들어갔는데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를 HBM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퀄 테스트는 차치하고 실사 정도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HBM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속도 면에서 메모리 그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익스포저가 좀 더 크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할 수 있을 거고 요 그림을 가져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흐름 자체는 쌉니다. 네. 삼성전자 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2, 3주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손절할 정도로 두 가지 인사이트를 함께 가면 외국인이 손절할 정도로 나쁘다 볼 수가 있고 거꾸로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무조건 살 종목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다. 네. 근데 언제 돌아올까?
그건 뭐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다. 아니 그걸 알려주셔야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네, 우리 네. 양봉 선생님께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잖아도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고객 예탁금이 4조 8천억이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한국인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야. 우리 주식이 정말 싸다. 그러니까 싸다는 게 사실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또 매력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또 한국 증시의 어떤 상승을 이끄는 요소가 돼주지 않을까? 되게 이런 좋은 기대가. 말씀인데 글로벌이 같이 무너져가지고 옛날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같이 무너지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싸지면은 사실은 그게 바닥이 아닌데 거꾸로 놓고 보면 한국만 유독 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롱으로 보시는 자금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기사를 한번 냈잖아요. 네. 네. 일단 지난 9월 24일은 허야무야 마무리됐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민주당사에서도 이번 주 주말입니다. 네. 또 4일이나 5일에 의총을 개최를 해서 좀 결정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투심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물론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가 된다든지 폐지가 됐을 때 얼마나 장이 폭등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약할 수도 있고 장은 약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시에 돈이 없다 그래요. 네.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 대기 자금은 많은데 매수할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수할 그러니까 불확실성 증시가 원래 불확실성이 있는 게 증시지만은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약간 희망 회로를 좀 돌려야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금의 위기이자 기회가 공존한다 생각합니다. 네. 하긴 저도 주변에 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돈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사겠다가 아니라 한번 세게 밀리면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세게 밀릴 때는 같이 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밀린다는 게 미국이나 중국 빼고요. 미국 증시가 같이 빠져야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안 빠지고 있고 우리만 빠지니까 이제 안 들어오는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내일 또 쉬잖아요. 그렇죠. 내일 내일 쉬고 또 금요일 이제 개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 테슬라 인도량 발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민간 고용도 발표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라고 보실까요? 임신을 해야 됩니다. 네? 임신을 해야 돼요. 뭘 해요? 임신. 임신? 응. 아이 베는 거? 그렇죠. 프레그넌트. 잠깐만. 왜요? 자,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금요일 장애일 예측인데 지금 되게 아리안 장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가 지수 기준으로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저는 사실 2,580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관점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은 아침 하이닉스가 장 후반에 빠져서 그렇지 내일 하루 휴장이 있습니다만은 금요일 주간까지 생각을 하면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지금 금요일 장이 잉태형으로 마감을 해야 돼요. 차트가 예, 기술적 양봉을 베야 된다. 네, 아. 이게 기술적 분석의 캔들 그 패턴에 보게 되면 전방에 있는 장대 음봉을 양봉으로 이렇게 이 잉태가 임신이잖아요. 네. 쉽게는 품고 있으면은 반전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만약에 금요일날 종가가 그 전날의 장대 음봉 이상까지 가게 되면 장악형이라 그럽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잉태가 아니라 거의 아직은 그렇거든요. 자리가 안 잡힌 상태이기 네.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내일장 이후에 체크 포인트를 국내 지수 기준으로는 지수가 안정돼야 종목들이 올라가요. 아무리 이게 지수가 안정 안 되면 개별 종목 오전에 올라다가 바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렇게 잉태형 이상으로 나오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한 가지 우리나라에 변수를 줄 거는 한국은 사실 아무리 나스닥이 신고가고 일본이 올라가도 반도체 지수가 밀리면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5천선 라인에 왔어요. 어제 밀리면서 이런 게 아침에 이제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론이 4거래일 연속 빠졌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20까지 이탈했었는데 다시 이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천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테슬라까지 계속 쭉 갈까요?
네, 해보세요. 테슬라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아마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거고 네. 예상치대로 거의 47만 건에 육박하는 인도량을 발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최근 4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대략 $200 기준으로 20%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240이고 하단 단계가 160이었는데 모든 스토리는 다 달랐습니다. 테슬라가 $250 정도로 가는 모든 스토리는 달랐지만은 또 지금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스토리가 좀 많아졌어요. 인도량이 조금 회복되는 수준에서 금리 내려가고 로보택시 출시하고 여기에 앞으로 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ESS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지 않습니다만 슈퍼 도조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그림으로 좀 가기 때문에 뭐 정시 변수에 줄 역량은 반도체와 테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증시 흐름,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이제 10월 달도 시작이 됐고 했으니까 한번 좀 쫙 한번 풀어주시죠, 우리 양봉 선생님. 네, 요 표를 제가 지난주에 준비를 하고 시간 관계상 다 못했었는데 다시 오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월 달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밀린 거 보면 V자 반동으로 많이 갈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V자 반동으로 갈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쇼커버가 나올 만한 시장에 재료가 나와주면 좋습니다. 뭐 공매도 전면 금지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 이미 금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 추가 연장 뭐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은 아니면은 금투세는 영향이 없을까요? 있죠. 저 네. 금투세 폐지. 금투세 전면 뭐. 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시장의 수급이 나오는 요인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빼고 나서 보게 되면 확실히 시장은 9월과 10월은 조금 달라지는데 여기 있는 섹터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전력 인프라나 방사인 조선에. 근데 이 친구들이 심지어 여기는 바이오도 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힘은 못 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힘을 쓰는 종목들은 대형주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고요.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딱 두 개만 봐야 돼요. 두 개 아니면 플러스 두 개 정도. 네, 큰 친구들 위주로만. 약간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까 네. 말씀 대기 자금 예탁금이 만약에 4조가 몰려 있으면 그 친구들이 살만한 거는 절대 주가 10만 원짜리 이상들이거든요. 뭐 시가 왜냐면 돈을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거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조선 방산은 두 군데 다 적어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꼭 그 중동발 이슈가 그런 게 아니라 또 보니까 현대 로템인가요? 이거 폴란드 또 수주 계약권이 일정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로템이야 에어로스페이스야. 왜 이렇게 헷갈리나 요새 계속. 저기 아마 로템. 선생님, 네. 제가 2년을 K2 전자 봐왔는데요. 어디 겁니까? 로템입니까 아닙니까? 그 로템이네. 저 선생님, 제가 2년을 배웠는데요. 네.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요새 부쩍 그런 건 아니에요? 아예 전혀 치매 증상 아닙니다. 원래 그러셨습니다. 예. 다행이네. 예, 그렇게 좀, 근데 이게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 실제적으로 지금 나중에 시간 될 때 주가 때려보면 주가 지수보다 좋은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모양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전히 이제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뭐 최근 우리나라 3년 동안의 평균 지수대가 2580이니까 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밀리는 거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2580 이하에서는 주식을 갖고 계시고 살 주식은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두세 달 전에 지난주 편 두세 달 전에는 배터리 셀만 봤었는데 이번 주 편 이게 다 달라요. 밑에 글자 바뀌어서 그렇지. 제가 다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맞았나 틀렸나. 이거 좀 파마약을 좀 바꿔보세요. 그 이제 좀 심해지신 것 같은데. 뭐 누구한테 어째 그러려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간에 한 번 제가 뵙지만은 네. 그러면 맞는 거는 이제 맞는 거고 그렇죠. 그쪽에 집중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빼고 하면서 계속 전략을 바꾼다 편은 그렇고 그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우리나라 장으로는 주가 시장 관점에서는 이쪽이 우선인 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대형주는 최근에 조금 바뀐 건 확실히 2차 전지 쪽이 조금 좋아진 게 좀 많습니다. 네. 에코프로 마찬가지. 이게 이제 지금 테슬라 효과도 있고 뭐 중국 효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차지하는 거고 자율주행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기왕이면은 이건 아직까지 예측은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과연 어떤 형태의 자율주행을 로보택시를 보여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관련 일정으로 일단 테마주입니다. 네. 예, 테마주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달라진 거는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기존의 셀 메이커에서
이제는 이제 소재나 장비 단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흐름이 외국인 매수에서 잡힌다 보시고 3분기 실적주는 이렇게 제가 돌려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섹터만 찍는다면 찍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헬스케어 쪽입니다. 네. 예, 그쪽 종목들은 지금 주초에는 조금 쉴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중순 이후로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이 클래시스, 휴젤, 메톡 쭉쭉쭉 이 친구들 말하는 건데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10월 중 하순. 왜냐하면 실적 발표 자체가 11월 초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주연 대표가 마지막 회심의 질문으로 준비한 거를 그냥 딱 치고 나오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이주연 어떤 거요? 저요. 아, 제가 동명이 준비한- 이름 똑같아? 주현. 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네. 죄송해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번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죠. 네. 네,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 뭘 보시나요? 지금 했는데 제 그 중에 하나를 준비한 찍어야지. 종목. 네, 그 중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탑픽. 탑픽 하나만 딱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000660입니다. 네. 하이닉스입니다. 아,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요? 네, 삼성도 저는 오늘 조금 샀습니다. 이게 또 썸네일 올라가겠네. 아, 이주연 대표도 오늘 삼성전자 샀다고 아까. 근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뭐 말 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67,000원에 샀는데요. 물론 지난주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평균 단가는 안 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59,900원이 찍길래 그렇게 5만 전자 불러 왔으니까 사야지. 그치? 그것도 있고 사실 오늘 아침에 장을 보면서 왜 삼성이 물론 이제 밤새 빠진 건 없잖아 있는데 조금 생각보다 뭐 계속 저거는 이제 한 달 동안 똑같은 뷰인데 어쨌든 뭐 6만 원 전후의 삼성전자라면 내가 뭐 지금 당장 쓸 돈 아니라면 저는 사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바로미터 관점이고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종목을 본다면 그래도 우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네. 근데 저는 지금 한 종목을 본다면 여전히 하이닉스 주가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네요. 저는 배터리 쪽에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배터리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사가지고 살 돈이 없습니다. 저기 갖고 있기 때문에라는 말보다 네. 이미 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 좀 부끄러운데 전문가라서 아직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뭐 솔직해 주십시다. 네, 아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2, 3개월 전서부터 이 정도면 바닥이야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거든. 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빠졌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근데 와 지하실 밑에 뭐요? 땅굴? 뭐 네, 하여튼 싱크홀. 싱크홀. 네, 싱크홀이 있어가지고 계속 빠졌어. 이건 정말 이건 사고였습니다. 네, 그 위로를 드릴게요. 그래도 많이 올라오니까 최근에는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저도 LG 화학 물려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가 아니면 45만 원 간다니까 믿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좀 아픈 손가락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 네, 그쪽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빠진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만 돼 있다면 이 기간을 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돼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못 버티고. 네. 하여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